인류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이 없었다면 지구의 인구수가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었을지도 모릅니다. 전 인류를 공포에 떨게 했던 코로나19 팬데믹. 미접종자 대비 치명률을 90% 이상 감소시켜준 건 코로나19 백신이었죠. 인류를 구원한 이 두 약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의사 과학자에 의해 개발됐다는 것. 의사 과학자는 의사이면서 과학적인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 임상적인 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좀 더 과학에 포커스를 해서 실제 임상에서 정말 풀기 어려웠던 문제점들을 풀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사 과학자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 백신을 개발한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의사과학자의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에게도 친숙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그 개발자가 바로 의사과학자인 우구르 사인과 웨즐렘 튀레지 부부입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이 백신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국력을 의미했었죠. 그때 우리는 아주 절실하게 체감해야 했습니다. 백신 주권의 중요성을. 의사과학자가 없으면 신약의 모방은 가능하지만 창조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가장 좋은 예가 아마 인공장기 같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공학자가 무슨 기계 만들듯이 인공신장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사람 몸에 제대로 작용을 하는지, 어떤 작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의사분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와야 될 거고요.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작동하게 하고 어떻게 오랫동안 우리가 쓸 수 있게 만드냐는 공학의 지식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의사과학자를 길러내면 그분들은 이제 의사분들이랑 또 공학자들이랑 과학자들이랑 같이 협동을 해가지고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의 37%, 미국 국립보건원 기관장의 69%, 상위권 제약회사 대표과학 책임자의 70%가 모두 의사과학자 출신입니다. 세계적으로 의사과학자들의 활약이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런데 이쯤에서 궁금해집니다. 과연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의사과학자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1년에 이제 배출되는 의사들이 한 3,300명? 그 정도 됩니다, 이제. 그 중에 의사과학자로 남으신 분들은 1% 이하입니다. 이제. 근데 미국에는 웬만한 대학에 남아있는 친구들이 한 1, 2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이제 의사과학자로. 그러니까 규모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적어도 한 3%, 4% 정도는 돼야 된다. 그 비율이 전체 그 의사 중에 3, 4% 이상은 의사과학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나라에는 의사과학자가 턱없이 부족한 반면 1960년대 이미 의사과학자의 중요성을 알게 된 미국을 필두로 선진국들은 우수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6% 정도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인데요. 2026년이면 바이오헬스 산업 규모가 우리나라 3대 주력 산업, 즉 조선, 반도체, 자동차의 3배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산업인 바이오헬스 산업.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을까요? 자동차, 반도체, 조선은 전 세계에서 우리가 한 10에서 30% 정도는 역할을 하는데 바이오 산업은 1% 이하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큰 그 피자가 있는데 우리가 먹는 건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큰 피자에서 우리가 지금 1%밖에 안 되는 거를 조선 반도체처럼 한 30% 이렇게 늘리지 않은 것도 아니다. 한 10% 정도만 해도 우리가 조선 반도체 자동차에서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지금이 인재 양성을 위한 마지막 골든 타임입니다. 그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포항시와 포스텍은 큰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연구중심 의과대학과 스마트병원 설립. 가장 중요한 거는
R&D 중심의 의대와 스마트 병원이 생기면 세계 최고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분야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포스텍이 만든 병원에서, 포스텍이 만든 의대에서 특화된 분야에서는 얼마나 그 세계 최고의 그 서비스를 받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수명이 연장되실 수가 있고요. 훨씬 더 편안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즉, 그 말은 포항에 사시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꿈을 꿉니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가장 평균 수명이 높은 도시가 되어야 된다. 2018년 범시민 추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포항시와 포스텍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중심 의과대학과 스마트병원 설립을 초석으로 포항시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포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책임질 바이오메디컬 토피아. 그 전에 이제 포항 스틸 산업을 통해서 우리 포항이 경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적 그런 산업 도시로 발전해 왔다고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의 핵심 사업인 의사과학자 양성하는 의과학자 중심 대학 그리고 또 스마트 병원 이런 것 함께가 유치가 돼서 바이오와 또 배터리 그리고 스틸 산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어떤 그런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포항 산업도시로서 재도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류의 오랜 소망 무병장수를 실현하기 위해 의사과학자들이 연구열을 불태우고 세계의 난치병 환자들이 마지막 희망을 찾아 포항의 스마트 병원으로 찾아오는 미래, 그 꿈을 이뤄갈 시작점에 지금의 우리가 서 있습니다. 포항의 미래가 바로 이 바이오 클러스터에 있다고 봅니다. 국제 의료 바이오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항 바이오 클러스터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서 국제 크루즈를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바이오 헬스 국제 도시로 나아가는데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